네, 지금부터 제 30회 법무사 시험 합격자 환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저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수연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찬 법무사님의 제자가 상당히 많고 이게 팬덤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쪽만 오시면 상당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김기찬 법무사님의 제자다 이러면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김기찬 법무사님 이게 영향력이 좀 있나 봐요. 그래도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예. 합격해 주신 분들이 많다는 이제 뭐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또 호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작하셔야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회장 문재철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 몇 가지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법무사 30기 합격생 문재철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저희 130명 동기분들 중에 제가 임시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들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지금 영광스러운 감정으로 지금 잘 임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자 발표 이전에 우리가 이제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조금 이제 제가 이번에 제 기득으로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는 사실 의외로 제가 그때는 의외로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때는 자만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불길한 감정이 너무 들어갖고 너무 이제 잠도 안 오고 너무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그 이제 합격 일주일 발표를 앞두고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왔어요. 이 대상포진이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한 고통과 치료 기간도 좀 상당히 걸리는데 진짜 거짓말 같이 합격 소식과 함께 고통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심리적인 요소였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심하게 온 건 아니었고 지금도 아직 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합격의 기쁨이 진짜 대상포진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포진까지 이렇게 투혼을 벌리실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공부하실 때 조금 본인만의 좀 방법이 있었다거나 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차를 내가 나름대로 실무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신감보다는 좀 그래도 이제 충분히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잘 정리하면 될 거라는 이제 좀 자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커버할 거라고 해서 학원 안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나가고 제가 혼자 공부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 했는데 이게 쓰기더라고요. 김기찬 법무사님 제가 한번 찾아뵙고 수업 중간에 한번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쭤봤는데 김기찬 법무사님 외에도 많은 이제 강사 법무사님께서 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앞두고는 제가 쓰기 연습에 이제 돌입해서 엄청난 제가 책상에서 제가 이제 한 8월부터 쓰기 시작한 그 양이 이 정도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합격자 발표 때까지 그냥 놔두고 합격자 발표하는 날 사진 찍어서 그냥 살면서 볼펜을 한 두세 달 내에 이렇게 한 타스 이상을 그냥 다 소진한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저한테는 이제 합격의 나름대로는 비결이었고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실 2차까지 올라오신 분들의 실력은 다들 쟁쟁하시거든요. 거기서 그 시간 내에 어떻게든 자기가 쓸 수 있는 머릿속에 담아져 있는 내용을 채점위원들의 제게 전달할지를 이게 연습인데 지금 아직 우리는 CPT라고 해서 그 아직 컴퓨터로 테스트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보면 이 쓰기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적의 정리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써라. 네, 맞습니다. 그게 최소 못해도 한 뭐 합격점 이상은 항상 보장해준다. 법무사 한 10년 했는데 예. 요거 한 2장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법무사 시험을 보고 나서 법원 행정처에 가서 답안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행정처에 가서 답안지를 봤는데 이 채점관들이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우리가 답안지 용지는 B4 용지인데 A4 용지로 축소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원래 글씨체보다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얇은 펜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최소 0.5에서 0.7 정도 되는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뭐 시중에서 뭐 제트스트림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잉크 형태로 되어 있는 필기구가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참조해가지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시다가 법무사로 이제 전향을 하셔서 시험 준비를 하신 김유정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이크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서운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이렇게 방송할 줄 알았으면 제가 서울말을 좀 배워서 왔을 건데. 모르셨나요 혹시? 예? 모르셨나요? 제가 꿈이 약간 간호사계 유재석 이런 게 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 이런 거 좀 하고 싶었는데. 법무사계 전현무가 되고
네, 저는 김유정이고요.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엄마가 공부를 하면 혹시 할까? 그런 것도 좀 커서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써셨듯이 누구 공부를 시키려면 내가 공부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 것도 안 합니다. 자녀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녀분 케어하시면서 이제 공부랑 좀 병행하시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간호사 생활을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때 일부러 밥도 안 먹고 아니면 집에 못 가니까 일을 못 하니까 저희가 뭐 아침 근무하면 보통 새벽에 6시부터 한 4시, 5시 해야 되고 나이트 근무하면 밤 9시부터 9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면 막 10시, 11시 집에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눈치껏 이걸 안 하면 집에 못 가니까 이게 그런 게 좀 몸에 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멀티는 가능해요. 되게 빠르고 성격도 엄청 급하고 그래서 애도 보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인강을 들었는데 저는 인강도 막 2.500 막 이렇게 들었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근데 간호사 업무랑 이 법무사라는 업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법무사 시험 좀 다르면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오지랖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는 언니가 아버님이 병동에 입원해 계시다가 그 MRSA 균에 감염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병원 내 원내 감염인데 병원에서는 이 균에 감염이 됐으니까 이 병원을 나가라. 그 균이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게 이렇게 됐는데 좀 억울하다. 이걸 어떻게 좀 찾아줘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럼 차트 다 떼오라고 내가 찾아주겠다. 그래서 떼왔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차트를 안 떼주려고 하죠. 그래서 언니가 전화 와서 차트를 안 떼주려고 한다. 보건소에 전화한다 해라고 하니까 바로 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졌죠 안에서. MRS 균주 검사를 한 게 입원했을 때는 없었는데 한 2주 뒤에는 플러스로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병원 원내 감염인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비도 안 내고 나을 때까지 이제 그 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언니가 되게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료랑 법이 또 잘 연결이 되면 되게 도움이 많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병행하시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인강으로 조금 집중해서 좀 네. 타이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좀 간호사 할 때 저희는 오전 근무도 하고 오후 근무도 하고 밤 근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뭐 이게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일을 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또 이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 갱년기전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뭐 또 잠 깨 있을 때 공부했거든요. 밤에도 전 할 수 있어요. 나이트 했으니까. 제가 붙어 놓으니까 이제 주변에는 간호사들이 야 김유정도 붙었다 하더라. 내년에 아마 10,000명 칠 것 같습니다. 법무사. 한번 뒤 봐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봐야 한다고. 그리고 잠은 얼마나 주무세요? 잠은 뭐 한 6시간, 7시간 오, 정도. 많이 자시네. 예, 잤습니다. 하여튼 뭐 주경 야독으로 이렇게 그냥 네. 시험시험 잠 안 자고 공부해서 합격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집안에 큰 교훈을 남겨줬죠. 저는 열심히 해서 붙었고, 저희 이제 고3 첫째 아들은 놀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수능 치고 한 3일 있다가 이렇게 와서 엄마 좀 못 친 것 같아.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쳤다. 저희 집안에는 이제 그 교훈이 하나 생긴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붙는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전 촬영 때는 이제 말이 없었던 분이 지금 앞에 계신데요. 자, 오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30기 남자 수석 총무를 맡고 있는 김준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여기 수석했다는 줄 알고 좀 놀랄 뻔했어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빨리 가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신가요? 이번에도 빨리 가셨네요. 그림자 같이 계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큰 무대에 더 나오셔서 대단하십니다. 오늘 좀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이런 하겠습니다. 거 개인기 많이 하시던데. 개인기는 없습니다. 지난번이랑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르시기는 한데 옛날 생각이 나시게끔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좀 공부 스타일이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1차는 그 실강을 들으면서 야간반으로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가서 야간반 듣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직장 병행하면서 했는데 이제 붙고 이제 기득으로 2차는 전업으로 했습니다. 요즘 1차 이게 직장 병행이 좀 대세인가요? 그러게요. 많이 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네. 오, 신기하네. 네, 실제로 이제 뭐 직장 병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또 자격증 전문 자격이 있으신 분들도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2차 전업하고 이제 같이 또 실강 들으시는 분들끼리 또 서로 힘을 좀 줘가면서 열심히 했고 또 뭐 점심 먹고 한 번씩 이제 주변에 성당 같은 데 가면은 또 가서 또 기도도 좀 드리고 그래서 종교의 점심 기도. 또 수양도 하고 그리고 또 특이점이 하나 있던데 평생을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어디 계셨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중남미에서 생활을 좀 오래 했고 또 유럽도 그러니까요. 좀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게 20
한 3년도쯤에 들어왔습니다. 한창 코로나 시기 아닌가요? 네, 그것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들었거든요. 외국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전혀 써먹을 게 없다가 지금 그 법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외국인들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하시면서 그 스페인 사람 다 나한테 와라.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회사 대표님들 저에게 연락해라. 저 바로 미야마멜 떠도스. 벌써부터 영어. 아, 예, 벌써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문재철님은 합격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달라진 점은 뭐 실무 연수를 받고 있으면서 법무사가 아닌 이제 그 직원으로서 이제 여기 강당에 와서 잠깐 연수를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그때는 이제 많은 법무사님들 사이에 껴서 이제 강의를 들었지만 임시지만 이게 대표를 맡고 강의를 듣고 제가 안내를 하는 모습이 좀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많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옛날에 실무를 좀 하셨던. 네, 맞습니다. 실무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연락을 주는데 처음에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 좀 뭐 어떤 지금 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단은 지금 뭐 최종적으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지금 했고요. 이제 대학원을 좀 다니면서 이제 경영 법무 전공이라는 전공을 선택해서 관련된 법률도 공부도 하고 뭐 부족했던 경영 관련된 부분도 공부를 하고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자격증에 확실하게 도전을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내 자리를 확실히 공고히 하자라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두려웠거든요. 사실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는 이제 일을 계속 병행해야 되면서 자격증을 딴다라는 게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원으로서 제가 이제 그걸 만족할 줄 알았는데 석사를 받고 나니 이제 거기서 이제 확실한 내 그러면 위치를 찾아야 됐다. 그래서 된다면 내가 법무사 또 일을 하면서 많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이 다 났잖아요. 실무는 이제 다 거의 뭐 이제 다 할 줄 아시는 거잖아요. 많은 동기분들 이제 네, 전화가 질문은 폭주하지 이쪽으로. 않을까. 이제 모르면 다 물어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실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신다면 본인들한테 아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뭐 제가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능을 좀 발휘해서 동기분들 잘 이끌어 드리겠다. 그래서 많이 화합을 시켜 드리고 그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제가 회장을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 있게 우리 동기분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근데 너무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게 목표를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새내기인데요. 어쨌든 자격자로서 새내기인데 법률 시장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뭐 의료도 있고 무역 분야도 있고 뭐 손해배상 분야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은 그 인증을 주더라고요. 협회에서 그런 어떤 전문자 뭐 손해배상 뭐 자동차 전문이면 전문자 그런 인증 법무사도 이제 업무 영역이 예전에는 뭐 등기다 이렇게 좀 국한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더 폭넓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실무에서 사실은 최근에 많이 접하고 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집행이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이제 법무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특화돼서 좀 전문화된 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무사를 좀 사무실을 좀 만들고 싶어요. 유명한 그런 좀 사무실이나 또 나중에서 법무사 법인까지 좀 키울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또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김유정 법무사님, 저희 이번에 이제 합격 통지 받으셨을 때 혹시 이제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보셨을까요? 아니면 따로 연락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2차 치면서 그냥 거의 뭐 100% 떨어졌다 이 생각을 해서 저는 책도 다 버리고 그냥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와서 뭐 그 합격 발표할 때까지도 정말 잘 놀았고 그날 보지도 않았고 밤에 12시 넘어가지고 수험 번호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모르실 뻔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제 번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번호를 모르니까 합격하기를 못했는데 그 합격 증명서 발급하는 거 그냥 한번 해봤거든요. 툭툭툭 쳤는데 합격 프린트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죠 그날. 남편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막 새벽에 막 그 새벽이라도 깨우셔야죠. 다 깨웠죠. 애들도 다 깨우, 애도 일어나. 3명 다 깨우고 내가 붙었으니까 다 일어나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네. 혹시 이제 되고 싶은 법무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경력도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또 제가 이제 동기분들 만나 뵈니까 정말 똑똑하시더라고요.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이고 너무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같은 이런 마인드로 내가 여기에 끼어도 될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훌륭한 법무사가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없고 그냥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배워서 법무사 어깨에 누를 끼치지 말자가 목표입니다. 좀 합격할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떨어지면 이제 다시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또 한국에서 이제 못 살겠구나. 해외를? 다시 나가자. 내가 뭔가 이런 직업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살지 않겠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왕 직장 생활 할 바에는 해외가 낫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답안지도 안 보고 이제 나가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홀가분 마음으로 다 잊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배웠던 거. 그래서 나가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붙어버렸네요. 나가고 이제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뭐라고요?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요? 붙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무사 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해외는 안 나, 근데 해외를 안 나가도 해외 있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여러 가지 그쪽으로 다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되시는지. 진짜 선배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저는 이제 닥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걸 배우고 좀 제가 가진 능력으로 남들한테 좀 베풀 수 있는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데요? 네, 거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대한민국 법무사의 국위를 선양하며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중남미 분들이 들어오시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남미 분들 저에게 언제나 김준규 찾아주시면. 세 분 나오셨는데 이 세 분이 앞으로 이제 내년 이제 10,000명을 돌파하는데 큰 이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이 선배 법무사님들이 나오셨어요.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도 특이한 일을 가지신 법무사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법원행정고등고시라고 하죠.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무사 시험을 동시에 합격하신 박원규 법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에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바로 법원행시 등기 사무직에 응시해서 그 법원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면직하고 법무사로 다시 이제 활동하게 된 박원규 법무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몇 기이신 거죠 시험을? 법무사 시험은 2021년에 27회 시험에 27, 합격했습니다. 28, 29 이렇게 순서대로 최고 선배님이네요. 그때 뭐 법행 수석 그리고 또 법무사 수석 27회 수석이 법무사님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수석하시기도 어려운데 두 건을 다 수석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죠? 사실 저도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합격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고 정석적인 공부 방법을 했습니다. 뻔한 대답이네요. 나는 DNA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막 그냥 하나씩 봤는데 그냥 붙었나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그 7급 공무원으로 특허청에 입사를 해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법학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뒤로 이제 법학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법학 전문성을 활용해서 또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면직을 하고 법무사 시험과 법원행시 등기 사무직에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에 법무사 시험이 있었고 이제 지금이랑은 시험 일정이 조금 다른데 그때는 6월에 법무사 1차, 9월에 법무사 2차, 그리고 이듬해 3, 4월에 법원행시 1, 2차가 있어서 동시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법행 중에서도 이제 등기 사무관직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수만 뽑고 정말 어려운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준비하실 때 조금 이게 뽑는 사람이 너무 적다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잘 안 드셨습니까? 걱정이라든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등기 사무직이 지금도 그럴 건데 보통 이제 1년에 2명 정도 뽑게 되는데 뭐 크게 될 거라는 기대도 사실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운 좋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등기직이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크게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공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법에는 크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형사와 민사 중에서는 민사가 좀 더 재밌고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살린 이제 상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게 되는 등기 사무직에 응시하게 됐습니다. 얼굴만 봤을 때는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되게 나이가 좀 생각보다 있으세요. 저는 30살인 줄 알았어요. 88년생 지금. 예, 그러니까 말을 근데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말씀 너무 잘하시고 상당히 학자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등기관으로 2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공무원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저는 이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집행하는데 기여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두 차례 이제 공무원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특허청에 입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 법학 전문성을 갖춰서 공무를 수행하고자 법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요즘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법학
그 실제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면서 그 전문성을 조금 더 쌓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의 본질은 저는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본업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사 또한 이제 법률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 지역 주민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그 법률과 관련된 고민들을 덜어내드리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면직을 하고 법무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뿌리 깊은 아직 공무원의 어떤 그 느낌을 지워지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 행시돼서 한 5년 일하면 법무사 1차 면제되지 않나요? 2차 일부하고? 그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일을 하면 2차 절반까지 절반 면제됩니다. 면제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다 수석해버리겠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레전드이지 않나. 자, 이제 법무사 되고 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전문 분야 뭐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감히 전문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고객들이 이제 어떤 일을 수임하든 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서 고객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법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박원규 법무사라면 어떤 일을 맡겨도 믿고 잘 처리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저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기 대단하십니다. 부럽네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앞으로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둘 다 합격도 없어요. 근데 둘 다 수석을 했잖아요. 이게 뭐 사람이야 뭐야. 실제 사무실을 또 운영하시면서 사무실 운영 형태라든지 또는 이제 수입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릴 법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이름은 강택구 법무사님이라고 하고요.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택구 법무사라고 하고요. 28기 합격을 해서 지금 개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개업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텐데 나이도 되게 어리세요. 네. 거의 몇 년생이죠? 94년생입니다. 94년생도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 개업하고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저도 딱 2년 전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특히 젊으신 분들께서는 취업을 해야 될지 개업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한 연수 3주차, 이론 연수 3주차쯤에 시중은행 중에 법무사를 구인한다라는 글이 있어서 취업 먼저 해야겠다고 이제 지원을 했었어요. 1차 서류 합격하고 2차 면접 때 떨어졌어요.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 여기 취업하시는 예. 어떤 곳에 지원해요? 제가 당시에 이제 취업 활동을 했을 때는 이제 합동법무사 사무소나 법무사 법인 이런 법무사 업계 이제 소속 법무사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법무법인 쪽에서도 이제 구인을 할 때도 있고, 일반 회사 쪽에서도 구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주로 근저당 설정이나 해지 관련해서 업무를 이제 맡기기 위해서 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상업등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결국은 떨어졌고, 그 반발심에 일단 반발심. 개업을 해서 내가 그냥 감히 날 떨어뜨려 보는. 두고 봐라. 어떻게든 내가 성공을 하겠다, 이런 반발심에 개업을 하게 됐고, 강제 기업이었네요. 사실상 그렇죠. 시행착오가 많았었는데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일이 서툴고 좀 업무도 감사하게도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새벽 1-2시 퇴근하고, 그리고 블로그까지 쓰면 한 3-4시쯤에 매번 잤던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출근하고요. 블로그로 우뚝 쓰셨잖아요. 몇 개 썼죠? 한 600-7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방문자가 몇 명이라고 하시죠? 1,500명 내외로. 그러니까 어떤 영업을 그렇게 컨셉을 잡고 하셨는지. 저는 원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케팅 쪽에 이제 담당 직원으로 부동산 업계 그리고 행정사 사무소 근무를 하면서 이제 좀 실력을 쌓았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법무사 업계에 발을 디딘 것도 블로그 마케팅 하면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법무사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그런 전략을 세워서 뭐 네. 이렇게 블로그를 매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좀 전략적으로 접근도 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블로그 영업만 하셨어요? 주로 블로그 영업이 한 7-80%라고 볼 수. 글을 매일 써요. 네. 지금 대단한 진짜 빠짐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다가 네. 중간에 또 뭐 하나 만드셨잖아요. 뭘 만드셨죠? 제가 법무사 합격을 하고 이 업계 현실을 좀 깨닫고 한국청년법무사회라는 단체를 개설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5세 미만으로 나이를 일단 제한을 해버렸어요. 다른 청년에 보면 나이가 막 많아지시고 머리가 휘끗휘끗 하신데도 청년회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아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지금 26기부터 29기까지 대략 50명 넘는 분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 창립을 하게 된 계기가 추려보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미지 제고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뭐 등기소나 법원을 가면 일단 물어보지도 않고 뭐 사무장님, 사무원님 찍으세요, 카드 찍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변 지인들한테는 가장 많이 듣는 게 법무사는 뭐 무슨 일을 하냐, 변호사랑 다른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법무사 자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법무사로서 대외적으로 비춰진 이미지를 위해서 창립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권익 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나이가 업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연금도 받으시는 법무사님도 많이 계신데, 저희 청년들은 최소한 1, 20년 이상 이 업계에 발을 담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법무사 업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청년들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한국청년법무사를 신설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늘리고 권익을 증진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계기를 삼았고요. 마지막은 친목 도모인데, 뭐 청년회끼리 그리고 다른 청년 전문직끼리 최근에도 김기찬 법무사님 이제 추진 통해서 청년 노무사회와 6대 전문직, 이런 전문직의 밤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다른 전문직과 좀 교류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자료라든지 이 업무 협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창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이거 하시면서 좀 이제 뭐 목표도 있고 하실 텐데, 좀 본인의 뭐 소신 같은 거, 좀 소신 발언 한번. 소신이요? 법무사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법무사 업계가 워낙 말들이 많고 법무사를 만날 수가 없었다, 사무원 사무장들이 일 잘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뭐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청년들이 나서서 직접 발로 뛰고 일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인부터 많이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혹시 이제 현실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너무 놀랄 텐데. 네? 아 그런가요? 이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뭐 요즘 얼마 보세요, 저번 달에? 대략 잡으면은 월에 한 준중형차 한 대, 국산차로 그럼 뭐 몇천 단위로 가는 거죠? 최소한 1,000만 원. 제가 개업을 하고 첫 달에는 500만 원대의 수입을, 순수익이죠. 첫 달에요? 네, 순수익이었고, 뭐를 하는데 첫 달부터? 블로그를 미리 준비를 해놨고, 저는 첫 달에 100만 원 벌었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1,000만 원 이상 계속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네. 아우. 다음으로 이제 그 29기 법무사님이죠.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까지 여기 이제 29기 바로 여러분들하고 가장 근처에서 연수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범석 29기 법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범석 법무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여기저기 출몰을 좀 하시거든요. 네. 네, 아니요, 예, 뭐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제, 바로 민사집행의 어떤 그 대가를 꿈꾸는 학원 강사를 이제 시작하신 지. 네.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작년에 저도 이제 학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시강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경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저 서울시 마을법무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경력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갑자기 네, 여러분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급발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강사가 되겠다고 해서 강사에 몰빵해서 일을 못 하고 지금 책을 쓰느라고. 그래서 그쪽도 길도 있으니까 본인 개업하고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진짜 바쁘게 이렇게 책도 쓰고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저는 일단 돈이 먼저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지금은 네,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냥 뭐 우리 수석으로 합격하신 우리 법무사님 얘기처럼 그냥 먼저 사람 먼저 이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 다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또 입소문이 나면 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하는 거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범석 법무사님은 이 명예를 중시하는 좀 타입. 법무사는 명예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학원 강사는 그러니까 명예 때문에 하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조금이라도 좀 제가 아는 부분에서 도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저 어제 새벽 3시까지 책 썼어요.
부족한데요? 책 쓰려면 뭐 밤새도록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한국 강사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임자. 네, 저는 신입이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길을 시작했구나. 이게 외부에서 보면 학원 강사가 좀 좋아 보이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제 2019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부담감이 컸습니다. 예, 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험생들에게 내가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알려줬을 때 이분들은 이제 인생을 걸고 이제 공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부담감이 너무 생겨서 준비할 때는 막 하고 싶어서 했다가 강의가 이제 하루치, 이틀치, 3일치 정도 되고 나면 오늘은 그냥 뭐 쉬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부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힘든 강사의 길인데 새롭게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이미 뭐 늦어버린 거죠. 다만 이제 비중을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사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개업을 하면서 바로 이제 강의를 가지 시작했고요. 다만 이제 강의의 비중은 한 70% 80%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무는 20%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사건도 다른 법무사님들한테 토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예전에 다른 법무사님 소개시켜준 그 거래처가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는 강의 일단 열심히 하시고 꿈나무 강사인데 너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맞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수업 듣고 이렇게 합격해 주셨다는 게 법무사님들의 말씀 들으면 굉장히 또 뿌듯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석 법무사님이 이제 뭐 개업을 하신 지 1년 됐잖아요. 네, 네, 김경석 네. 법무사님 여기서 전격 공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개업하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본인의 매출을 공개하겠다. 내가 법무사 TV에서 이렇게 공약을 하고 나오셨거든요. 한번 보니까 저는 첫 달에 한 350 정도? 대신에 저는 오피스텔에서 이제 개업을 했기 때문에 유지비가 좀 적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월 한 100만 원 정도면 유지가 사무실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뭐 급한 마음은 없었고요. 그 두 번째 달도 한 300에서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들어왔던 것 딸은요? 같아요. 세 번째 달도 한 350. 네. 400 넘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게 이제 한 11월, 12월 되니까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홍보는 어차피 이제 블로그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막 하는데 또 지인분들 소개가 저 같은 경우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딱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만의 색깔을 찾는 게 처음에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김범석 법무사님 이렇게 그 슬로건이 있어요. 지금부터 진짜 법무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가짜냐? 막. 제 블로그는 저는 사실 저의 경쟁 상대는 변호사라고 생각했어요. 예. 저 변호사들을 이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항상 뭐 어디 이제 자격사분들하고 모임을 가지더라도 저는 항상 법무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닙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부심 가지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배세훈 법무사님 좀 취업 생활 하셨잖아요. 그 그쵸. 취업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그 생활이라든가 좀 팁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이제 합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취업을 했었는데요. 취업 자체는 사실 원하신다면 이제 자리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게 찾다 보면은 이제 조건만 따지지 않으신다면 취업이냐 개업이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개업을 하면은 이제 바로 유지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수임을 해오든 안 해오든 월세는 나가야 하고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비를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업이 좀 더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업을 하시는 것도 이제 권해드리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 좀 배우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사무실을 좀 잘 보시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과 그 사무실이 원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상업을 원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부동산 전문일 수도 있고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그 사무실 특성을 조금 미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잘 맞추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안내를 드렸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상품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예, 그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상품은 스톡스 저희 카드고요. 여러분 중에 좀 선배님들이나 질문하고 싶은 분에게 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블로그 쓰실 때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글감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임을 하면 제가 수임한 경험을 쓸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글감이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주로 글감은 어떻게 구하셔서
쓰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법무사 업계 발을 들기 전부터 가장 글감이 많은 직종이 법무사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도 쓸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받으신 그 이론 연수 책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약간 각색해서 만들어도 상관없고 마치 자기가 했던 것처럼. 네네 맞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네, 이렇습니다. 뭐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뭐 이렇습니다. 전달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글감을 많이 늘려갔던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부동산 등기를 쓰고 싶다. 등기 중에서도 처음에는 부동산 등기 법무사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쓴 게 아니고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부동산 등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뭐 아파트 표시 변경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것을 이론책이나 아니면은 다른 법무사들이 쓰는 글을 도합해 보면 나에게도 공부가 되고 실무를 할 때도 이제 이 사건이 들어올 거거든요. 글을 쓰면 그때도 내 실력이 늘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품권을 받으실 분. 사실 제가 다른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다른 전문가들하고 협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상당히 많잖아요. 다른 전문가들하고 협업해서 뭔가 이제 매출이라든지 좀 기회를 만드는 경우들이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또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예. 법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전문 자격사분들과 많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소송 관련해서 업무 처리했던 변호사분이 소송에 대한 합의에 따라서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등기 소송인데 중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는 등기 판결 가지고 법무사한테 의뢰를 또 소개를 해주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다음 뭐 상속, 그다음에 뭐 증여, 그다음 법인 관련된 것들은 이제 세무사님들의 소개를 많이 받고 이제 진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을 하고 나셔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자격사분이 아마 세무사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세무사분이 먼저 법무사님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건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항상 우리 상속 같은 거나 증여 같은 것들은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세무사님께서 요거는 등기하셔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님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세무사에게 어떤 점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저도 이제 거래하는 세무사님께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 그쪽으로 이제 몰아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김희정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능력 있는 우리 이제 신입 법무사님들이 앞으로 어떤 이제 사회적 기여를 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일선 뭐 등기소라든지 법원 이런 곳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법무사 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법무사님들 뵙게 돼가지고 너무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다음번에 한 번 더 뵙게 되면은 따로 한번 인사들 나누고 이제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신입 법무사님들 보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업계가 정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법무사를 널리 알리시는 좀 그런 법무사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멋진 법무사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0기 법무사 화이팅 한번 하시면 제가 30기 법무사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 30기 법무사 화이팅!